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친 대북 특사단이 잠시 후 6시를 전후해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특사단을 아주 환대하고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그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김정은의 초대 1박 2일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화끈하게 맞이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평양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직접 이 특사단을 마중 나오는, 그리고 만찬을 함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환대였는데요. 자, 일단 이 웃는 모습이, 정말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을 실제로 가서 본 우리 특사단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그동안 우리가 북한 TV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저런 사진, 영상이 이제 공개된 것 자체가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우리 측한테 이제 환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우리가 특사 갔을 때 뭐 밤 10시, 밤 11시 이럴 때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네. 그것도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를 태우다가 돌아올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박재규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안 만나줘서 못 가겠다, 한국 못 가겠다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열차를 타고 자강도까지 가서 만난 경우도 있고. 네. 근데 2003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종석 당시 인수위원하고 임동원 그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좀 밀당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자마자 그날 저녁과 회담을 함께 한 것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앞부분에 서로는 빼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김영철 통전부장, 김여정을 통해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부터 보자. 그래서 아침에 떠난 서울 손님이 오후에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아주 스피드한 또 파격적인 면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방전에 나왔던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72년 5월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만날 때 그 사진하고 흰통이도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뒤에는 이제 배경에 김용주 조직지도부장이 있고 그 장면이 똑같은데 참 한 46년이 지난 오늘날 네. 그런 사진이 또 다시 나오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대로고 우리는 수없이 바뀌어서 갔다는 그런 네. 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남의 이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뜨겁게 환대하는 모습. 네. 자, 이게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다급해서 저렇게 먼저 나서는 걸까요? 아버지와의 차별성을 염두로 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버지하고 차별성보다는 자기가 현재 얼마나 급박한가를 바로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를 흉내를 내거나 뭐 김일성을 흉내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호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 김영남하고 같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대접을 잘해줬고, 또 그 다음날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서 2시간 한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접견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오찬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것보다는 더 극진한 환대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북한의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정은의 모습,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신년 연설 때 주어진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원고도 없는 자리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렇다면 그 대화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대화는 어땠던 것으로 혹시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요. 네, 아마 들어봐야 이제 지금 특사단이 좀 이야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밥을 먹어보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알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쓰는 용어를 과연 개념어를 쓰느냐, 네.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사 같은 거 할 때 남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지, 네.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옛날에 이호 여사가 이제 김정일 사망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가서 만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김정을 직접 그렇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잠깐 본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것도 4시간여 동안 뭐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네. 김정은의 실질적인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의 어떤 언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좀 네. 볼 수 있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10분 정도 후면은 우리 특사단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방북 이후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북 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방북 성과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에서는 방북 결과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 대표단 일행과 북남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호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 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쏘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전명하셨습니다. 자, 리춘희 아나운서 진달래색 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평가인가요? 그리고 저 뒷부분 문장을 들어보면 미국을 의식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1호 아나운서니까 역시 네. 이제 1호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나와서 발표하는데 두 가지로 딱 그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이것은 네. 결국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잘 나눴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끼리라는 점을 강조해요. 네, 우리끼리를 강조함으로써 뭔가 지금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 북미 관계는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우리 정부를 정말로 진짜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건지 미국이 요지부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번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김정은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4시간 12분 동안 밥 먹었다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 서훈 원장이라든지 김영철 뭐 올림픽 전부터도 판문점에서 몇 번 그 비공개 회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남북이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아마 어제 얘기를 했고 밥을 먹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름 언론 종사자로서 한 가지 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끼리 보면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큼 청와대가 또 브리핑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일단 과정 중에는 언론사 입장에서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알지 못했던 부분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예. 아까 리춘희 아나운서가 한 얘기 보면은 남북한 관계에서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안보 얘기를 했지 비핵화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것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특사 대표단이 이제 돌아와 봐야 비핵화 관련해서 얼마나 그 얘기를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네. 북한은 아직까지는 비핵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리춘희 아나운서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한 이 특사단 방북 성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핵화란 단어를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잠시 후에 특사단의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됐던 김정은의 화끈한 초대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비밀의 공간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백화원 초대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죠. 자, 고방산 초대소로 갔습니다. 고방산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안 박사님, 이 고방산 초대소는 외무성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게 원래 건설할 때는 70년대 초중반에 건설할 때는 인민무력성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네. 이제 최용의 아버지 최연대장이 그 무력상이었거든요. 그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노동당 그 3호 총사 아마 허담이나 이게 김중린 힘센 사람이 있을 때 저걸 좀 대남 공작용으로 쓰자 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외무성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외무성 소속으로 있다는 걸 이제 고위 외교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어쨌든 북한이 저기다가 우리 대표단을 모신 것은 이 백화원 영빈관이 남북 정상회담 대비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네. 또 앞으로 뭔가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저걸 하나의 그 토대로 활용하겠다, 기지로 상징적인 장소로 네, 만들겠다. 상징적인 장소로서 보여주고 괜찮겠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저런 자리를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 우리 특사단을 대하는 접견 장소도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자, 바로 노동당 본관으로 우리 특사단을 데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당 본관은요. 지금까지 남측에서 간 인물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장소라고 하는데 글쎄요. 북한의 노동당 본관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번엔 왜 공개를 한 겁니까? 노동당 중앙위 청사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데가 바로 또 저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장면을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하지요. 그리고 저기에 3층에 노동당 서계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관들이 3층에 현재 포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층에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와대와 좀 같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이 왔을 때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가 김여정 일행을 이렇게 접대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노동당 중앙위 청사를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파격적으로 우리 특사단을 맞이했다는 세 번째 이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떴다 리설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만찬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했다는 것,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리설주가 오면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김일성 이때는 사실은 뭐 부인들이 이렇게 남북 어떤 관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설주가 나왔고 또 김여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에서 가족들이 다 나온다는 의미는 상당히 모든 것을 다 일단 보여준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설주가 나온 것도 물론 저 자리에서는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잘 특사단에 와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측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네. 공식적인 자리에 부인을 대동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어떤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는 남측에 대해서 뭔가 좀 뭐 해보겠다는 아마 그런 자세로서 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일은 과거에 이 아내를 동반한다든가 공식적인 자리에, 외교적인 자리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적으로 고용일을 데리고 다닐 때도 비공개로 군부대나 이런 데 데리고 다녔지 외빈이나 뭐 남한 우리 대한민국 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데로부터 김일성 역시 이제 김성애 여사를 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김성애를 카토 대통령이 94년에 왔을 때 김성애를 데리고 나와서 카토 부부를 이제 용접한 적이 있고 그 후에 부인이 나오는 건 저게 아마 몇십 년, 40여 년 만에 처음인데 그것은 이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부부가 나와서 최고의 기빈을 극진히 대접하겠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김정은이 아마 4시간 이상의 마라톤 이 회담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뭐 남자끼리 사실 대화를 하면 무슨 거기서 뭐 비핵화 얘기를 우리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여담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설주를 대동시켜서 좀 분위기를 리드하고자 이런 뜻으로 아마 참석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동안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우리 대북 특사단을 태운 이 전용기 2호기죠. 2호기가 공군 2호기가 지금 착륙한 모습입니다. 자, 대북 특사단 이번에 예상 이외의 성과를 가지고 왔을지
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선물을 내밀었고 우리 또 특사단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을지 청와대 가서 보고를 하면 한 8시 이후면은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을 태우고 도착한 성남 서울 비행장의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잠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설주를 데리고 나온 거는 네. 상당히 김정은이가 고민을 해서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라는 게 잔악한 정권이고 자기 친형도 죽이고 네. 하는 그런 잔악한 정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잔악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좀 상쇄하려고 그러고. 아하, 부드러운 이미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응원단, 그다음에 예술단 왔죠. 네. 그거와 같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부드러움 이런 것을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군요. 그걸 응원단 예술단 왔을 때 뭐랬습니까? 그게 바로 미소 외교고 네. 매력 외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마찬가지로 리설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 북한 정권의 그런 잔악한 면을 가리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네. 그다음에 김여정이 나타난 거는 그거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네. 바로 현재 북한 지도자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김여정이 바로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박사님, 지금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지금 특사단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주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고요. 지금 오빠인 김정은이 우리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뒤에서 미소를 띄우면서 계속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남한에 있을 때와는 조금 더 편한 웃음을 짓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뭐 턱을 높이 들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상당히 만족한 표현으로 자기가 이런 걸 다 마련한 막후에서 준비해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한 표현으로 지금 약간의 저런 걸 오렌지한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우리 특사가 가서 김정일과 김일성을 만날 때 저렇게 연탁해서 메모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메모를 다 할 텐데 저분들이 메모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메모지 돌려주세요. 이런 소리 할지 안 할지 그게 좀 궁금한 일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저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김여정이 저희가 주관하는 이상 메모지 내놓으라고까지 야박하게 나오지는 그러지는 않겠죠. 않았겠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모습에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김여정이나 북한 측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제외하고 다들 그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은 북한의 상징적인 배지죠. 남한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가면 항상 태극기를 달고 갑니다. 태극기 네. 배지를 달고 우리 특사단이나 대표단이 협상을 할 때 다 달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는 아무런 배지 없이 그냥 아하. 갔어요. 좀 그런 면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면들이 좀 저는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패널 4분 가운데 기자이신 2분은 이번 대북 특사단에서 아쉬운 점들, 기자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이 특사단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고요. 또 북한에서는 배지를 다 달고 있는데 우리 특사단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점, 뭔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쉽게 보인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차별성을 염두로 한 부분은 있었을까요? 아버지하고 차별성보다는 자기가 현재 얼마나 급박한가를 바로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를 흉내를 내거나 뭐 김일성을 흉내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호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 김영남하고 같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고 또 그 다음날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서 2시간 한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접견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오찬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것보다는 더 극진한 환대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북한의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정은의 모습,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신년 연설 때 주어진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원고도 없는 자리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렇다면 그 대화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대화는 어땠던 것으로 혹시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요. 네, 아마 들어봐야 이제 지금 특사단이 좀 이야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밥을 먹어보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쓰는 용어를 과연 개념어를 쓰느냐, 네.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사 같은 거 할 때 남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지, 네.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옛날에 이호 여사가 이제 김정일 사망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가서 만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김정을 직접 그렇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잠깐 본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것도 4시간여 동안 뭐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네. 김정은의 실질적인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의 어떤 언어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좀 네. 볼 수 있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10분 정도 후면은 우리 특사단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방북 이후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북 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방북 성과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에서는 방북 결과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 대표단 일행과 북남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호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친 대북 특사단이 잠시 후 6시를 전후해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특사단을 아주 환대하고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그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김정은의 초대 1박 2일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화끈하게 맞이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평양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직접 이 특사단을 마중 나오는 그리고 만찬을 함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환대였는데요. 자, 일단 이 웃는 모습이 정말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을 실제로 가서 본 우리 특사단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그동안 우리가 북한 TV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저런 사진 영상이 이제 공개된 것 자체가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우리 측한테 이제 환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우리가 특사 갔을 때 뭐 밤 10시, 밤 11시 이럴 때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네. 그것도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를 태우다가 돌아올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박재규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안 만나줘서 못 가겠다, 한국 못 가겠다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열차를 타고 자강도까지 가서 만난 경우도 있고. 네. 2003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종석 당시 인수위원하고 임동원 그 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좀 밀당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자마자 그날 저녁과 회담을 함께 한 것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앞부분에 서로는 빼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김영철 통전부장, 김여정을 통해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부터 보자. 그래서 아침에 떠난 서울 손님이 오후에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아주 스피드한 또 파격적인 면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방전에 나왔던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72년 5월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만날 때 그 사진하고 신통이도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뒤에는 이제 배경에 김용주 조직지도부장이 있고 그 장면이 똑같은데 참 한 46년이 지난 오늘날 네. 그런 사진이 또 다시 나오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대로고 우리는 수없이 바뀌어서 갔다는 그런 네. 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남의 이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뜨겁게 환대하는 모습. 네. 자, 이게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다급해서 저렇게 먼저 나서는 걸까요? 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 듯이 북남 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쏘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전명하셨습니다. 자, 리춘희 아나운서 진달래색 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평가인가요? 그리고 저 뒷부분 문장을 들어보면 미국을 의식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1호 아나운서니까 역시 네. 이제 1호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나와서 발표하는데 두 가지로 딱 그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이것은 네. 결국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잘 나눴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끼리라는 점을 강조해요. 네, 우리끼리를 강조함으로써 뭔가 지금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 북미 관계는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우리 정부를 정말로 진짜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건지 미국이 요지부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번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김정은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4시간 12분 동안 밥 먹었다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 서훈 원장이라든지 김영철 올림픽 전부터도 판문점에서 몇 번 그 비공개 회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남북이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아마 어제 얘기를 했고 밥을 먹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름 그 언론 종사자로서 한 가지 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끼리 보면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큼 청와대가 또 브리핑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일단 과정 중에는 언론사 입장에서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알지 못했던 부분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리춘희 아나운서가 한 얘기 보면은 남북한 관계에서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안보 얘기를 했지 비핵화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것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특사 대표단이 이제 돌아와 봐야 비핵화 관련해서 얼마나 그 얘기를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네. 북한은 아직까지는 비핵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리춘희 아나운서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한 이 특사단 방북 성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핵화란 단어를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잠시 후에 특사단의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됐던 김정은의 화끈한 초주가 등장했다는 것,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설주가 오면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김일성 이때는 사실 부인들이 이렇게 남북 어떤 관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설주가 나왔고 또 김여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에서 가족들이 다 나온다는 의미는 상당히 모든 것을 다 일단 보여준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설주가 나온 것도 물론 저 자리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특사단에 와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측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네. 공식적인 자리에 부인을 대동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어떤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는 남측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아마 그런 자세로서 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일은 과거에 이 아내를 동반한다든가 공식적인 자리에, 외교적인 자리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적으로 고용일을 데리고 다닐 때도 비공개로 군부대나 이런 데 데리고 다녔지 외빈이나 남한 우리 대한민국 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데로부터 김일성 역시 이제 김성애 여사를 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김성애를 카토 대통령이 94년에 왔을 때 김성애를 데리고 나와서 카토 부부를 이제 용접한 적이 있고 그 후에 부인이 나오는 건 저게 아마 몇십 년, 40여 년 만에 처음인데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부부가 나와서 최고의 기빈을 극진히 대접하겠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김정은이 아마 4시간 이상의 마라톤 이 회담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남자끼리 사실 대화를 하면 무슨 거기서 비핵화 얘기를 우리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여담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설주를 대동시켜서 좀 분위기를 리드하고자 이런 뜻으로 아마 참석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동안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우리 대북 특사단을 띄운
태운 이 전용기 2호기죠. 2호기가 공군 2호기가 지금 착륙한 모습입니다. 자, 대북 특사단 이번에 예상 이외의 성과를 가지고 왔을지, 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선물을 내밀었고 우리 또 특사단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을지 청와대 가서 보고를 하면 한 8시 이후면은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을 태우고 도착한 성남 서울 비행장의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잠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설주를 데리고 나온 거는 네. 상당히 김정은이가 고민을 해서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비밀의 공간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백화원 초대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죠. 자, 고방산 초대소로 갔습니다. 고방산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안 박사님, 이 고방산 초대소는 외무성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게 원래 건설할 때는 70년대 초중반에 건설할 때는 인민무력성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네. 이제 최용의 아버지 최연 대장이 그 무력상이었거든요. 그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노동당 그 사무총사 아마 허담이나 이게 김중린 힘센 사람이 있을 때 저걸 좀 대남 공작용으로 쓰자 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외무성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외무성 소속으로 있다는 걸 이제 고위 외교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어쨌든 북한이 저기다가 우리 대표단을 모신 것은 이 백화원 영빈관이 남북 정상회담 대비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네. 또 앞으로 뭔가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저걸 하나의 그 토대로 활용하겠다, 기지로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겠다. 상징적인 장소로서 보여주고 괜찮겠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저런 자리를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 우리 특사단을 대하는 접견 장소도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자, 바로 노동당 본관으로 우리 특사단을 데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당 본관은요. 지금까지 남측에서 간 인물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장소라고 하는데 글쎄요. 북한의 노동당 본관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번엔 왜 공개를 한 겁니까? 노동당 중앙위 청사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데가 바로 또 저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장면을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하지요. 그리고 저기에 3층에 노동당 서기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관들이 3층에 현재 포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층에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와대와 좀 같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이 왔을 때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가 김여정 일행을 이렇게 접대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노동당 중앙위 청사를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파격적으로 우리 특사단을 맞이했다는 세 번째 이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떴다 리설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만찬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